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쇼츠로 올렸던 분팔라 메이크업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 메이크업 롱폼 요청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요? 그 느낌 나나요? 이 메이크업은 제가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 궁금해서 써보다가 한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메이크업도 거의 대부분 페리페라 신상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컬러 부활템,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한 메이크업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끄고 스킨케어부터 해볼게요.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요즘 베이스를 더 매트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럴수록 속수분을 더 잘 채워줘야 돼요. 오늘도 좀 매트하게 베이스를 해줄 거라서 요즘 제 수분 치트키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즘에 제가 머리 말릴 때 진짜 잘 붙이고 있는 패드인데 짜잔! 스킨푸드 당근 PDRN 속수분 패드예요. 스킨푸드 하면 당근 패드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기존 당근 패드는 완전 도톰한 소미불 패드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당근 PDRN 속수분 패드는 라인업 확장으로 나온 패드예요. 요렇게 아주 얇은 밀착핏 패드예요. 이게 패드팩하기에 정말 좋은 원단인데 그냥 닥터를 해도 부드럽더라고요. 수분 탄력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들어있는 에센스도 수분감이 가득하면서 라이트한 제형이고 이게 PDRN 때문인지 흡수시킬수록 쫀쫀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닦기만 해도 수분감 보이시죠? 피부에 수분 쏙쏙 잘 먹는 당근 엑소즘과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수분기를 정말 잘 터줘요. 그리고 제품명에도 PDRN 들어있잖아요. 순도 99%의 당근 PDRN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까지 채워주는 패드 에센스예요. 그래서 진짜 바쁜 아침에 빠르게 피부 속수분 탱탱하게 채워주기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쓱쓱 했는데 닥터를 해도 피부에 자극이 별로 없고요. 닥터만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수분 차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속수분 패드는 패드팩을 했을 때 진짜 좋긴 해요. 근데 처음에 이 패드 광고 제안이 왔을 때 제가 패드팩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거절한 이후에 받았으니까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게 쓸수록 밀착력도 너무 좋고 수분감 때문인지 운동하고 나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쓸수록 좋고 은근히 대체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킨푸드에 잘 쓰고 있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다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는 제가 원단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얇은 텐션 원단인데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붙이고 싶은 부위에 맞춰서 늘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붙였을 때 무겁게 흘러내리거나 이런 굴곡에 따라서 들뜨는 패드들 많잖아요. 진짜 착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무리 밀착력이 좋아도 이런 표정 주름들 따라서 공간 들뜸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밀착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붙인 상태에서 머리카락도 말리고 유튜브 보면서 깔깔 웃고 하는데 들뜸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진짜 쫙 늘어나서 이런 턱 부분에 길게 붙여주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완전 좋죠? 그리고 저는 패드팩은 좀 산뜻한 걸 좋아해요. 뭐 시트 마스크든 패드팩이든 다 산뜻한 걸 좋아하는데 보통 붙인 상태에서 머리 말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딱 에센스도 되게 산뜻해서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패드가 에센스를 되게 적당히 머금고 있어요. 에센스가 질질 흐를 정도도 아니고 이 패드에 딱 잘 머물러져 있어서 빨리 마르지 않으면서도 탄탄하고 가벼운 수분감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사용하고 있으면 제형이 점점 살짝 쫀쫀해지고 이 원단도 덩달아서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 패드의 밀착력이 붙이고 있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느낌? 이게 패드인데 중안부를 케어해준다는 임상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붙이고 있으면 이 패드가 늘어진 피부를 쫙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붙였으니까 조금만 더 붙여두고 뗄게요. 붙였다 떼어내면 피부 속의 수분을 속까지 탄탄하게 채워줘서 다음 단계에 바르는 스킨케어도 잘 먹게 해주고요. 아주 매트하고 보송한 베이스를 해도 화장 잘 먹게 해줘요. 진짜 속수분을 너무 잘 채워주는 수잘먹 패드예요. 기존 패드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바쁜 아침에 빠르게 피부 속수분부터 탄력까지 채워주길 바라는 분들한테도 역시 다 추천드려요. 심지어 통 큰 거 보이시죠? 백매라서 팍팍 붙이기에도 좋아요. 게다가 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는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구매하시면 이렇게 기획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본품 100매에 짜잔 이렇게 10매짜리 3팩 총 30매가 추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할인가 17,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장 추가 증정되는 것도 지퍼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그냥 이것만 들고 가서 여행하는 동안에 쓰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도 돌아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휴가 갈 때 챙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스킨케어 바로 해줄게요. 넘버주인
1번 세럼 발라줄 거고, 저는 이렇게 패드팩 할 때 언제 패드팩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좀 다르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첫 단계에서 저 패드로 닥토해준 다음에 패드팩 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는데, 저는 패드팩 할 때는 머리 말릴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고 길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안 말라요. 그 머리 말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머리 말릴 때 패드팩을 하면 크림까지 다 발라준 다음에 패드팩을 얹어줘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순서가 조금은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원래는 이렇게 크림까지 다 바른 상태에서 위에 패드팩을 얹고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마무리해줄게요. 아주 탄탄하죠? 제가 렌즈도 안 끼고 화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렌즈를 안 끼면 눈앞이 진짜 잘 안 보여서 렌즈를 껴야지 촬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왔고, 아까 입었던 옷이 여기 무슨 단두대 마냥 너무 쪼여서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바로 베이스부터 해볼게요. 이번에 엄청 괜찮은 선크림을 발견해서 그 선크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왜 사무실에 분명 가져왔는데 안 보일까요? 제가 최근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뭐 버킷리스트라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사무실이 너무 정돈이 안 돼서 정리를 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뭐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정리의 젬병.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군가는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저는 청소하고 정리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동안 제 추구미가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열심히 잘 해놔도 한 번씩 너무 힘들 때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은 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사무실이잖아요. 촬영을 하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촬영이 있는 날 전날에는 약속도 잡는 걸 안 좋아해요. 이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뭐 그냥 약속도 잡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촬영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촬영을 하는데 제가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촬영하기 전날부터 이렇게 계속 에너지 기를 모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돌아간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알지. 바로바로 정리하면 편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냥 촬영 끝나고 클립 옮기고 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회사에서 일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저도 아무리 제 일이 좋기는 해도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나서 정리되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막 와르르 쌓아두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필요한 게 안 보이고 어디로 사라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 정리가 너무 시급해요. 뭔가를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딱 그 비교하고 싶은 컬러가 없어요. 분명 이 사무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죠. 여기만 조금 더 커버를 더 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P 올데코 23호 사용했는데 얘기도 안 했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주겠다. 제발 내가 정리하게 해달라.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제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 지저분하게 일하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안 보여줘. 그 마음 뭔지 아세요? 베이스는 이렇게 해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전에 그 블러셔 구매하셨던 분들, 폼 작성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기로 한 그 선물인데요. 이걸 아무래도 블러셔 구매했던 분들한테 증정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영상에서 보여드려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몇천 명께 다 보내드리는 제품이라서 아무 설명 없이 드리면 좀 당황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레몬색의 블러 파우더고요. 비매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선물. 요즘에 화장품 구매할 때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화장품을 재밌게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드리는 증정품이에요. 제가 따로 제조를 해서 만든 제품이고 판매할 예정은 없습니다. 연한 레몬빛의 파우더고, 이게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런 핑거 퍼프로 바르면 훨씬 제형이 좋아서 핑거 퍼프도 굳이 같이 드리고 싶어서 이거까지 같이 제작을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폼 작성해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6월 초 중순 안으로 다 택배로 받아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묻혀서 파우더처럼 쓰시면 되고요. 이쪽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맑게 톤업이 되면서 블러 처리가 되는 파우더예요. 지금 이렇게 유분 싹 잡힌 거 보이시죠? 이게 레몬색이 완전 노란 레몬이 아니어서 그냥 피부톤 상관없이 다 맑게 바르실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파우더인데 살짝 톤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훨씬가 맑게 좀 뽀샤시해지는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면 유분 잡혔죠? 저는 딱 이렇게 중안부 부분만 많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런 데만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줍니다. 이거를 설명 없이 드리면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브러쉬랑 블러셔 퍼프도 같이 드려요. 그래서 브러쉬로 파우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퍼프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거 퍼프와 궁합이 너무 좋아서 이걸 더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살짝 중안부가 맑아졌죠? 이거 진행 상황을 제가 인스타에서는 종종 보여드렸었는데 인스타를 안 하는 구독자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가까이에서 보시면 유분 아주 잘 잡혔죠? 오늘 쉐딩은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쉐딩 웜뮤트 쓸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쿨뮤트를 보여드렸을 텐데 웜뮤트 컬러로 오늘은 좀 따뜻하게 구울 예정입니다. 웜뮤트는 색이 조금 더 진하고 확실히 따뜻해요. 그래서 좀 태닝된 피부에 완전 추천하고 이게 블러 파우더 제형의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쉐딩들보다 가루 날림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루 날림 없이 완전 딱딱한 매끈매끈한 그런 제형을 좋아하신다면 얘가 가루가 왜 이렇게 날리지? 싶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가루 날리는 게 파우더처럼 뽀송하게 처리되는 가루라서 저는 너무 괜찮게 쓰고 있어요. 이 쉐딩이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우더 제형이라서 그런지 이 코 주변에 올라오는 유분도 잘 잡히고 발색도 꽤나 확실한 편.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밝은 컬러로 여기도 음영 넣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1차로 이 정도만 쉐딩을 구워준 다음에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턱 쉐딩 할 건데 이 턱 쉐딩 브러쉬로 사용할 때 가루가 진짜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때 좀 주의하시고 턱 쉐딩으로 써도 발색이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좀 촉촉하게 베이스 하시는 분들 이 얼굴 외곽 라인까지 너무 광이 돌아버리면 얼굴이 좀 커 보이고 넙대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턱 쉐딩 하면서 약간 파우더리하게 광을 눌러주니까 그런 분들이 쓰셔도 이 외곽 광도 잡을 겸 쉐딩도 할 겸 너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턱 아래쪽 한 번 더 진하게.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2.5 컬러 쓸게요. 이게 얇고 날렵하게 한 올 한 올 채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어. 너무 얇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고 대충 그리면은 살짝 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는 너무 쓱쓱 그으면 진해질 수 있으니까 세워서 살살살살 힘 빼서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에서 나온 신상들 위주로 사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원래 페리페라 제품들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올린 쇼츠 영상 반응이 너무 좋고 롱폼으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메이크업이 또 제가 페리페라 신상들 가지고 화장놀이 하다가 한 메이크업이어서 싹 다 페리페라 제품이었어요. 뭔가 여기 눈썹이 조금 두껍게 그려져서 컨실러 펜슬 이거 더샘 거예요. 컨실러 펜슬로 살살 모양을 좀 다듬어 줄게요. 다듬고 면봉으로 조금 블렌딩을 해줘야 어색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롬앤 리보일 두유 컬러로 좀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입술 커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여서 색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보습을 위해서 발라두겠어요. 이것 봐. 지금 각질 엄청 보이죠? 이제 팔레트 쓸 건데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이 말랑 복숭아 조림 팔레트 쓸게요.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할 때 조금 진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색감이 은은해 보여서 살짝 무시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하고 나니까 조림 복숭아 색감이 구운 듯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팔레트 구매하면 애교살 아이 스틱 피치크림 컬러를 주는데 이게 또 애교살에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바르겠죠? 이걸로 시작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시작하려고 이걸로 발랐어요. 저 복숭아 색감이 딱 얹었을 때 약간 톤 다운 복숭아, 좀 피치 베이지 빛으로 올라가져서 이렇게 시작하면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원래 페리페라 다른 팔레트도 좋아하는데 이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도 너무 좋아해요. 그 지난번에 뮤트 딸기 나왔을 때 그 뮤트 딸기도 진짜 잘 썼거든요. 언더도 살짝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러로 바로 이걸로 들어갔어요. 이걸로 조금 구운 느낌 내주려고 바로 조금 진하게 들어가줬고요. 이런 색감. 예쁘죠? 살짝 구운 복숭아 색감을 향해 가볼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애교살 그림자를 조금 널찍하게 잡아줘요. 이렇게. 이 컬러가 애교살 그림자 잡기에도 괜찮지요?
조금 도톰하게 잡을게요.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채도 있는 복숭아가 아니라 조린, 구운 복숭아? 그런 색감이라서 그림자 넣어도 어색하지 않고 색이 너무 예뻐요. 더 굽기 위해서 이 컬러로 살짝 음영을 앞뒤로 넣어줄게요. 이 컬러도 음영 넣을 때 너무 진하게 갑자기 확 들어가서 블렌딩 안 되는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 구운 복숭아에서 연결되는 살짝 물탄? 차분한 브라운이어서 약간 물 빠진 브라운?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연결하기가 좋아요.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 넣어줄게요. 지금 메이크업 한 거 보면은 이렇게 팔레트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굽굽하게 표현되죠? 제 피부톤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면 발색이 보기보다 잘 된다는 거. 아이 메이크업은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진짜 한 게 없다. 이제 애교살 음영 중 컬러랑 이 제일 어두운 컬러 섞어서 삼각존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이 컬러를 눈을 아래로 좀 당겨서 앞쪽까지 발라줍니다. 그래서 눈 앞머리까지 이 음영이 보이게 제일 진한 컬러로 한 번 더 눈 앞머리 음영 넣을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음영 넣어주고 페리페라 애교살 아이스틱 2호 피치 크림이에요. 이거는 팔레트 구매하시면 주는 증정품인데 이런 색이거든요. 딱 그 애교살 지금 음영 전혀 안 들어간 볼륨 넣어줘야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만 이렇게 조금 길게 옆으로 빼서 발라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피치색이에요. 근데 너무 하얗게 뜨는 피치색도 아니고 이 구운 느낌에 어울리는데 살짝 뽀용해요. 그리고 살짝 나중에 끼이지 않도록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대쪽도 그럼 이런 색감이에요. 색 되게 예쁘죠? 아이라인은 홀리카 젤테일 중에서 몰튼 아메리카노 써서 제일 좀 웜하게 표현해볼게요. 진짜 홀리카 젤테일 너무 야무지게 잘 쓰지 않아요? 오늘은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지금 애교살이랑 삼각존을 터줬지만 평소에는 이 젤테일 트임 컬러들 베이지 우드랑 소이 로즈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이 젤테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홀리카에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 눈 앞머리에도 음영을 확실하게 넣어서 좀 눈 깜빡깜빡할 때 눈 앞머리가 트여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줍니다. 저는 요즘에 이 눈 앞머리에 음영을 꼭꼭 넣어주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근데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은 사실 블러셔예요. 블러셔랑 립.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이제 그냥 편하게 블러셔를 구경하세요. 아이라인 이렇게 발랐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약간 더 부드럽게 이어줄게요. 이걸 하고 안 하고 그 부드러움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 나도록 블렌딩을 이 컬러로 해줍니다. 근데 이 컬러로 할 때 아무래도 이 라인 블렌딩을 하고 있는 컬러가 지금 제가 바른 아이라인 컬러보다 밝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다 덮어버리면 좀 뿌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덮는다기보다는 라인의 경계 위주로 부드럽게 퍼뜨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걸 라인을 덮어버리면 잘못하면 힙뿌옇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 팔레트에 있는 라인 블렌딩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아이라인 컬러보다 진하면 덮어도 상관없고요. 아이라인 컬러보다 좀 뿌해 보인다 하면은 이렇게 경계 위주로만 발라주셔야 메이크업이 안 텁텁해지고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 이용해서 삼각존을 조금만 더 옆으로 터줄게요. 지금 보니까 눈 앞머리를 조금 더 진하게 했네요. 눈 앞머리만 제일 마지막 컬러 붙여서 조금 더 음영을 확실히 넣어줄게요. 오늘은 제가 찍어야 되는 게 있어서 속눈썹을 조금 이따 붙이고 블러셔랑 립부터 바를게요. 하이라이터까지. 블러셔는 페리페라 신상 블러셔 라떼 별별에 사용할게요. 이게 진짜 컬러감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데 기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젤리로 나왔던 라떼 달달해 파우더 버전이에요. 따로 쇼츠로 라떼 달달해랑 라떼 별별에 비교하는 영상은 이미 올려놨는데 약간 붉은 핑크빛이 들어가고 블러셔 너무 진하게 올라오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라떼 달달해가 더 잘 맞으실 거고 나는 라떼 달달해가 생각보다 구운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붉게 느껴졌다. 특유의 약간 핑크 라떼 같은 그 핑크빛이 좀 빠지고 완전 구운 라떼 브라운 같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라떼 별별해를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발색도 훨씬 잘 올라와서 사실 발색 너무 빡세게 올라오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꼭 이렇게 뚜껑에 잘 해주시고 브러쉬에 가루가 잘 싹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가루 날림도 조금 많은 블러셔라서 양 조절을 잘못해주시면 경계가 엄청 잘 생겨요.
그래서 주의해서 이렇게 발라주셔야 된다. 양 조절 잘 하고 주의해서 발라주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예뻐. 제가 처음에 그냥 라떼 달달해 생각하고 퍽퍽 발랐는데 경계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퍽퍽 바르면 안 된다. 저는 이런 거 바르면은 살짝 완만한 W 모양? 물결 치듯이 이렇게 바르는데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경계만 봐도 잘못하면 경계 딱 질 것 같은 느낌 느껴지시죠? 반대쪽도 발라줍니다. 헉, 너무 예뻐. 그리고 발색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23호 피부에서도 이렇게 구운 느낌이 확실하게 몇 터치만으로 올라와서 피부 밝은 분들이 쓰실 때는 더 후들후들한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브러쉬는 좀 발색이 잘 올라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후들후들한 애로 톡톡톡톡 얹어주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저는 블러셔 발색 확실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노프라블럼이에요. 이쁘죠? 아, 너무 예쁘잖아. 사실 저 영상에서는 더 진하게 했는데 진하게 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그 경계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윽하게 싹 구워진 이 느낌으로 했어요. 그리고 살짝의 트릭이 있었는데 얘가 어차피 좀 구운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쉐딩한 부분들에 얹어줬어요. 블러셔부터 쉐딩까지 색감이 싹 연결된 느낌으로 쉐딩 쪽에도 한번 이렇게 구워줬거든요. 그러면 더 색감이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이 전반적으로 톤온톤으로 엄청 안정감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쉐딩 부분에 이거를 싹 다 발라줬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턱에도 발랐어. 그리고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하이라이터도 나왔잖아요. 무드라이크 하이라이터, 쉐 글레이즈 컬러랑 핑크 베일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민하다가 좀 구운 메이크업이니까 살짝 따뜻하게 가자 해서 쉐 글레이즈 컬러를 발랐어요. 이거 좀 쓰기가 아까워요. 기존에 페리페라 무드라이크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하이라이터 기억하시죠? 딱 그 무늬로 나왔는데 제형이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되게 맑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제형 설명을 봤는데 이전에 무드라이크 팔레트 안에 들어있던 하이라이터는 베이크드인데 좀 기존의 베이크드와 다른 뭔가 3D 공법? 아무튼 다른 공법으로 만든 하이라이터였어요. 근데 이거는 동결 건조 하이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형이 궁금해서 찾아왔었는데 요즘에 하이라이터도 동결 건조를 시키나요? 아무튼 베이크드처럼 열 처리를 하지 않은 하이라이터라서 더 맑고 영롱하게 이 펄감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냥 손으로 발라도 엄청 맑게 잘 발려서 손으로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코끝에 바르면 너무 예쁘죠? 그 하이라이터 텁텁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껍고 텁텁하게 끼이는 느낌, 뭔가 되게 그 파우더리한 빽빽한 느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하이라이터고요. 저는 또 그런 빽빽한 명광 하이라이터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써도 광감이 확실하게 올라와서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솔직히 뭐 색감에서 취향이 조금 갈릴 수도 있겠으나 요 입자감? 빛나는 느낌? 싫어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퍼석한 느낌 없이 되게 맑고 매끄럽게 올라가져요. 그리고 용량도 너무 크지 않잖아요. 대신 양각이 너무 예뻐서 쓸 때 마음이 아프다. 브러쉬도 이런 하트 부분 살짝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지금 손으로 바르다가 문양이 조금 짜부러져가지고 살짝 슬퍼요. 이것도 눈 앞머리에 발라줘야지.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 너무 예쁘다. 이게 화려한데 너무 막 사이보그처럼 과한 화려함이 아니라 투명한데 확실하게 빛나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좀 따뜻한 쉘 글레이즈 컬러를 바르고 있지만 이렇게 발랐을 때 골드 느낌도 아니고 딱 샴페인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빛나기 때문에 이 컬러 뭐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여기에 또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애교살 딱 제일 중앙 부분 있죠? 애교살 제일 중앙 이쪽에 이렇게 발라줬어요. 여기도 애교살 중앙 쪽에 살짝. 그러면 입체감이 좀 생겼죠? 너무 예뻐. 그리고 레몬 블러 파우더 아까도 바르긴 했지만 이쪽에 톤업을 한 번 더 해주면 콧대도 살아나고 메이크업 입체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눌러서 진짜 이 부분만 이렇게 한번 파우더를 더 발라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코 옆까지. 이게 오히려 블러셔를 바르고 나서 이렇게 발랐을 때 더 그 톤업 되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끌어당기지 않고 바로 콧대 음영 바로 옆에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 사이에 입술이 아주 잘 불었어요. 입술 좀 닦아주고 립 바를게요. 립도 제가 진짜 기다렸던 부활템이에요. 사실 그때 한 메이크업이
그 립을 쓰기 위해서 힙생입사가 부활했으니까 그거나 한번 발라볼까 하다가 페리페라 나온 신상들이랑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발라볼까 하면서 나왔던 메이크업이에요. 그 르세라핌 붐팔라 쇼츠를 딱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포를 찍었던 게 아니라 일단 비포를 찍어보고 애프터가 마음에 들면 연결해서 찍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겸사겸사 해둔 건데 메이크업 하자마자 주사위 6이 뜬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바로 애프터를 찍고 그냥 바로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술 각질 싹 다 제거된 거 보이시죠? 저 롬앤 쓰고 나면은 입술 각질이 부들부들해져서 이렇게 보습용으로 쓰셔도 너무 괜찮다. 컬러 상관없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예 보습용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투명한 영영호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기왕이면 컬러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겸사겸사 쓰시면 되고 이렇게 쿠션으로 한 번 입술을 좀 눌러준 다음에 말해서 뭐예요? 저의 최애 립 펜슬 이거 라인프루프 립 펜슬 베이지 살몬. 제가 요즘에 삐아 립 펜슬도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지만 역시나 하트% 라인프루프가 제일 안정감이 있어요. 이 발랐을 때 부드러움이 삐아보다 이게 더 부드럽고요. 컬러감도 삐아는 조금 더 하얗게 올라오고 잘못 바르면 조금 더 뻑뻑해서 궁합이 안 맞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지 살몬은 더 부드럽게 바르면서 너무 밝진 않고 살짝은 오버립 해도 잘 어울리는 색감이라서 이것만한 게 없다. 입술 라인 가려주고요. 페리페라 무드블러 밤 스틱 힙생입사 컬러예요. 이거 진짜 제가 잉크무드 스틱 나왔을 때 힙생입사 컬러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때 힙행열차 에디션으로 나왔잖아요. 이 컬러 너무 사랑했는데 단종돼서 슬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미니 사이즈 증정으로 부활을 했다가 이렇게 아예 새로운 라인으로 찐 부활했어요. 지난번에 미니 증정은 그것도 한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짭 부활이었고요. 이게 진짜 찐 부활. 너무 행복해요. 왜 이 컬러가 단종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단종되고 찾았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런 컬러 좋아하는 사람들 한 줌단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거 바른 날 쇼츠에 립 컬러 물어보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 스틱도 제형이 너무 좋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팥죽색. 팥죽보다 더 뮤트해. 팥죽에 시멘트 살짝 부은 색감. 너무 예쁘죠? 아, 이게 메이크업의 완성이에요, 지금. 입술 색이 너무 예뻐서 힙생입사 부활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이 라인 립스코까지 이어서 찍으려고요. 지금 살짝은 더 그라데이션 됐으면 좋겠어서 립 펜슬 외곽 쪽에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어쩜 이렇게 립 펜슬이랑 컬러감도 잘 어울릴까? 둘 다 내 최애 자격이 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서 그날 메이크업에 약간의 한 끗 다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요 포트레 소프트 데생 듀오 쿨 듀오 컬러고요. 제가 요거 아이 부분 애교살 음영 그릴 때 너무 좋다고 전에 추천했잖아요. 요 립 부분으로 일단 입술 음영 이렇게 살짝 넣어요. 그리고 살짝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입술이 살짝 까뒤집어진 것처럼 볼륨감을 넣어줘요. 이렇게 발라주면 1차로 인중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서 구웠지만 귀여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약간 토끼상이 되고 싶어. 바로 여기 커 아래, 비주 아래 있죠? 비주 아래 한번 끊고 인중에 T자로 살짝 내려줘요. 이거 너무 많이 내리면 얘가 진해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중이 확 짧아 보이면서도 인중에 입체감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무슨 인중 오목술? 이런 것도 유행하던데 그냥 이렇게 음영 넣으면 되지 뭐. 그리고 입술 아래쪽에도 그린저를 넣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줘요. 이게 입술 오버립이 진짜 잘 되는 색감이에요. 그린저가 확실히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지 않고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고 또 블렌딩도 진짜 잘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추천하고 나서 구독자분들 몇 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가격 때문에 얼마나 괜찮은지 보자 하고 구매하셨다가 생각보다 좋아서 인정했다고 지난번에 최초 공개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값을 하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 애교살 음영부터 립 음영, 코, 요 비주 라인 음영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요. 그럼 이제 속눈썹만 붙이면 끝나요. 근데 제가 속눈썹 영상은 쇼츠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쇼츠로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붙이고 나타날게요. 다른 옷을 입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쇼츠에서 입었던 옷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옷이 주는 무드가 있어서 이걸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때요? 그 붐팔라 메이크업에서 했던 메이크업 그대로 똑같은 제품들 써서 했는데 그래도 그날그날 조금씩 다른 점은 있어서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면서 조금 더 삼각존을 진하게 그려야 될 것 같고 블러셔도 그때 더 진하게 했었던지라 삼각존이랑 블러셔만 조금 리터칭 했는데 그 느낌 나오나요?
근데 지금 정말 웃긴 게 제가 이거 속눈썹 붙이는 거 찍고 하는 동안에 여기에 모기를 물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이렇게 간지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여름이긴 한가 봐요. 오늘 메이크업은 원래 다른 메이크업 할까 고민했는데 이 쇼츠에서 한 메이크업 요청이 정말 많아서 롱폼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분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